올해 1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조용히 늘었습니다. 9%. 28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이던 숫자입니다. 그게 올해 9.5%가 됐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7,700원쯤 더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겨우 7,700원 가지고 왜 이래? 맞습니다. 7,700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린다고 적혀 있는데 한 번에 올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나눠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8번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8번 중에 지금 몇 번째가 지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1월이 그 8번 중 첫 번째였습니다. 7번이 남았다는 뜻이고 그 7번은 내년 1월부터 매년 돌아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국회에서 다시 다투는 게 아니라 법부 측의 일정이 통째로 박혀 있어서 별도 개정 없이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오릅니다. 이미 예약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다 올랐을 때 얼마가 될까요?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분이라면 지금 본인 목지월 19만 원인데 2033년에는 26만 원이 됩니다. 매달 7만 원씩 1년이면 84만 원이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더 내면 국민연금이 안 망하는 겁니까?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미뤄져서 2071년까지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기금 수익률을 지금보다 1%포인트 더 올린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정을 빼고 법 개정 효과만 계산하면 2056년에서 2064년 딱 8년이 미뤄집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따로 계산한 값도 8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셔야 할 건 이 두 숫자입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내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는 전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화면 아래에 출처를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덩이로 갑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를 더 내느냐입니다. 이건 계산식이 아주 단순해서 여러분 월급만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데 올해 얼마고 2033년에 얼마인지까지 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왜 올렸느냐입니다. 정부가 그냥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 숫자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는데 국민연금공단 통계 하나만 보면 그 이유가 그냥 보입니다. 셋째는 그럼 대신 뭘 받느냐입니다. 이번 개혁은 더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쪽도 같이 손받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넷째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안 망하느냐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두고 2064년이라는 숫자와 2071년이라는 숫자가 같이 돌아다니는데 왜 다른지 오늘 정확히 갈라드리겠습니다. 다섯째는 같이 바뀐 것들과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과 아이 낳으신 분은 이번에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은 어떤 상품을 사시라거나 연금을 이렇게 굴리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여드리는 자리이고 본인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첫째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계산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1년 소득을 12로 나눈 값인데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올해 보험료율이 얼마죠? 9.5%입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이 9.5%를 다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정확히 절반을 같이 내주기 때문에 본인 몫은 절반인 4.75%입니다. 작년까지는 4.5%였으니까 여러분 몫으로는 0.25%포인트가 오른 셈인데 이게 실제 금액으로 얼마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분은 작년에 13만 5천 원을 내셨는데 올해는 14만 2,500원이라서 한 달에 7,500원이고 1년으로 치면 9만 원이 더 나갑니다. 400만 원인 분은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한 달에 1만 원이 늘고 500만 원인 분은 22만 5천 원에서 23만 7,500원으로 한 달에 1만 2,500원이 늘어납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건 8번 중 첫 번째 인상만 반영한 금액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하한이 41만 원이고 상한이 659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상한이 637만 원이었으니까 보험료율만 오른 게 아니라 이 뚜껑도 같이 올라간 셈인데 상한액은 이렇게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보험료는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본인 몫은 월 31만 3,025원에서 멈추게 됩니다. 회사 몫까지 합치면 한 사람 앞으로 62만 6,050원이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셈이라 고소득자일수록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도 같이 커집니다. 거꾸로 소득이 아주 적으신 분은 하한액인 4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인 몫이 월 1만 9,475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회사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 말씀드려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입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절반을 내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9.5%를 전액 본인이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상이 직장인에게는 0.25%포인트로 오지만 이분들에게는 0.5%포인트가 그대로 옵니다. 같은 인상인데 체감이 2배인 겁니다. 그럼 이건 불공평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대신 그만큼이 원래 인건비에서 나가는 돈이라 결국 누가 어느 주머니에서 내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다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만 놓고 보면 지역가입자 쪽이 2배로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직장인은 한 달에 1만 원이 늘지만 지역가입자는 2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하실 걸 계산해보겠습니다. 8번이 다 끝난 2033년에는 얼마가 될까요? 그때 보험료율은 13%고 직장인 본인 몫은 절반인 6.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이면 월 26만 원인데 지금 19만 원이니까 매달 7만 원, 1년이면 84만 원이 더 나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조건에서 월 38만 원에서 52만 원이 되니까 매달 14만 원이 늘어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월급도 오르고 상한액도 오르니까 이 숫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비율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이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올렸느냐입니다. 정부가 세금 더 걷고 싶어서 올린 거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본인이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올렸을까요? 숫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일하는 사람이 낸 돈으로 지금 은퇴한 사람에게 연금을 주는 구조가 상당 부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사람 한 명을 몇 명이 떠받치고 있느냐? 이게 이 제도의 체력입니다. 10년 전에는 그 숫자가 5.72명이었습니다. 수급자 1명을 5명 넘게 떠받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4.17명이 되더니 2022년 3.56명, 2023년 3.44명, 2024년 3.13명, 그리고 작년에는 2.89명으로 3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76명이니까 10년 만에 딱 절반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무섭게 느껴지는 건 값 자체가 아니라 내려온 속도인데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같은 10년 동안 가입자는 19만 8,014명이 줄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0.9%라서 사실상 제자리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뭐가 바뀐 걸까요? 받는 사람이 396만 7,610명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105.1%,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내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받는 사람만 2배가 된 거라서 떠받치는 숫자가 반토막 난 겁니다. 지금 규모를 보면 가입자가 2,137만 명이고 수급자가 774만 명입니다. 가입자를 좀 더 뜯어보면 회사 다니시는 사업장 가입자가 1,467만 명, 지역 가입자가 589만 명, 임의 가입자가 35만 명, 임의 계속 가입자가 45만 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흐름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가입자는 2,181만 명에서 2,051만 명으로 130만 명이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806만 명에서 985만 명으로 179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떠받치는 숫자가 2.08명까지 내려갑니다. 수급자 1명을 2명이 떠받치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같은 전망에서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2025년 말 56조 원에서 2030년 말 81조 7천억 원이 됩니다. 5년 만에 25조 7천억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보험료율을 올린 이유가 설명 없이도 보이는데 들어오는 돈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만 매년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정책으로 갑자기 뒤집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닌데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도 앞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도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살이 된 사람 수는 20년 전에 이미 정해졌고 앞으로 10년 뒤에 은퇴할 사람 수도 지금 다 세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가 좋아지면 풀리는 문제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남는 방법이 몇 개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더 걷거나 덜 주거나 늦게 주는 겁니다. 이번 개혁은 그 중에서 더 걷는 쪽을 골랐고 덜 주는 쪽은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개혁이 더 내기만 하는 개혁이었다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텐데 받는 쪽도 같이 손봤습니다.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일할 때 벌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느냐를 뜻합니다. 이 숫자가 작년까지 41.5%였는데 올해부터 43%가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1.5%포인트를 올렸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효과는 그것보다 큰데 원래는 이 숫자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소득 대체율을 매년 조금씩 깎아서 2028년에 40%까지 내리도록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2028년에 40%가 됐을 텐데 이번에 그 하강을 멈추고 43%에 고정한 겁니다. 내려가던 걸 붙잡아서 위로 되돌린 거라 실제 차이는 43% 빼기 40%인 3%포인트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게 돈으로 얼마일까요? 언론 보도 기준으로 40년을 꽉 채워 가입하고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인 분이라면 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이건 정부 보도자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언론이 계산한 값이라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소득 대체율 43%라고 하면 내가 벌던 돈의 43%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43%는 40년을 빠짐없이 가입했을 때를 전제로 계산한 값이라서 정확히는 명목소득 대체율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름값이라는 뜻인데 가입 기간이 40년보다 짧으면 그만큼 비율도 같이 내려갑니다. 군대에 가 있던 기간, 학교를 다니던 기간,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쉰 기간, 그리고 실직해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28배 취업해서 60에 은퇴하시면 32년인데 중간에 몇 년을 못 채우면 실제 가입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43%라는 숫자는 최대치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받으실 금액은 43%라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입 기간이 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개월을 채우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숫자를 모르시면 43%가 43%인지 30%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개혁에는 국가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종전에는 국가가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세운다고만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장이라는 단어가 법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숫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더 내면 국민연금은 안 망하는 겁니까?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기금 소진이라는 말은 쌓아둔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뜻이지 그날부터 연금을 안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립금이 다 떨어지면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진과 미지급은 다른 말입니다. 그걸 깔고 숫자를 보겠습니다. 개혁을 하기 전 정부 재정추계에서는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 개혁 뒤에 정부가 발표한 숫자는 2071년이었습니다. 15년이 미뤄졌다는 이야기라서 뉴스도 대부분 이 숫자를 그대로 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2071년이라는 숫자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지금 가정하는 4.5%에서 5.5%로 1%포인트 더 끌어올린다는 전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제를 빼고 법이 바뀐 효과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056년에서 2064년이라서 15년이 아니라 8년이 미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8년이라는 숫자를 그냥 믿으실 필요는 없는데 검증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와 별개로 계산한 값을 보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의 재정 효과를 자체 분석해서 보고서로 냈는데 개정 전에는 2057년, 개정 후에는 2065년으로 봤습니다. 역시 8년입니다. 정부와 국회기관이 각자 계산했는데 법 개정만의 효과는 둘 다 8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8년은 꽤 단단한 숫자이고 2071년은 수익률을 더 올렸을 때 갈 수 있는 목표치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도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르면 2073년까지 간다고 봤으니까 수익률을 올렸을 때의 그림도 두 기관이 비슷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다른 게 아니라 조건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수익률을 1%포인트 더 올린다는 건 목표이지 이미 정해진 계획이 아닙니다. 수백조 원을 굴리는 기금에서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고 올리려면 그만큼 위험을 더 지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2071년이라는 숫자를 볼 때는 그 앞에 만약이라는 말이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먼저 오는 신호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연금이 많아지는 시점, 그러니까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개정 전에 2041년이던 것이 개정 후 2048년으로 7년 미뤄졌습니다. 수익률을 1%포인트 더 올리면 2055년까지 갑니다. 규모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줘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 부채가 6,358조 원인데 그 중에서 지금 쌓인 돈으로 감당이 안 되는 미적립 부채가 1,820조 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미적립 부채가 669조 원 줄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부채가 줄었다는 게 빚을 갚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걷기로 했으니 구멍이 그만큼 메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더 걷는 돈이 바로 여러분이 매달 더 내는 그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내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대별 수익비도 같이 계산했습니다. 수익비는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데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는 1.7 이상, 20년만 가입해도 1.6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낸 것보다는 더 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건 평균 소득자를 놓고 계산한 값이라 개인마다 다르고 세대 간에 누가 더 유리한지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숫자로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혁에서 보험료율만 바뀐 게 아닙니다. 조용히 같이 바뀐 게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더 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크레딧이라는 제도입니다. 크레딧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크레딧은 보험료를 실제로 내지 않았는데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금액을 정하는 게 결국 가입기간이니까 이건 그대로 연금액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입니다. 종전에는 둘째 아이부터 인정해줬는데 이 말은 첫째만 낳으신 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첫째 아이부터로 바뀌었고 첫째 아이에 대해 12개월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가 더 있는데 종전에는 출산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에 50개월이라는 상한이 있었지만 이 상한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신 분일수록 종전에는 위에서 잘렸는데 이제 그 뚜껑이 사라진 겁니다. 다음은 군 복무 크레딧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종전에는 6개월만 인정해서 2년 가까이 복무하셨어도 6개월만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최대 12개월로 늘어서 2배가 됐습니다. 가입기간 6개월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액을 정하는 게 가입기간이라 이건 평생 받는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크레딧은 대부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자동으로 계산에 들어가지만 본인 가입 이력이 공단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군 복무 기록이나 출산 기록이 다른 기관 자료와 연결돼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바뀐 것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절반을 내줄 회사가 없어서 이번 인상이 그대로 오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이게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의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지원받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오늘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확인 안 된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게 그대로 잘못 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지역가입자시고 소득이 많지 않으시다면 공단의 지원 대상인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까지 이번 개정에서 같이 움직인 것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계산해드린 금액은 전부 기준소득월액에서 나옵니다. 이건 월급 명세서의 국민연금 항목을 보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는데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새로 정해집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잡히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이 늘었던 분은 7월부터 보험료가 한 번 더 뛰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겹치면 체감이 2배가 되는데 혹시 올해 7월 명세서와 6월 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2번 오른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둘째, 본인 가입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연금 금액을 정하는 건 소득 대체율 43%라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입 기간입니다.
공단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지금까지 몇 개월을 채웠는지,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신다면 이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크레딧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군대에 다녀오셨거나 아이를 낳으신 분은 이번에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만 낳으신 분은 종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대상이 되셨으니까 본인 기록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 두실만 합니다. 넷째, 지역가입자시라면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물어보십시오. 이번 인상이 직장인의 2배로 오는 자리라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지 않을 이야기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추납을 하시라거나 이미 가입을 하시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도 자체는 실제로 있는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는 나이, 가입기간, 소득, 건강,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전부 달라져서 제가 여기서 하시라 마시라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제도 설명이 아니라 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이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시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대가 더 손해냐 하는 이야기도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확정할 수 없는 걸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순간 오늘 보여드린 나머지 숫자들도 같이 못 믿을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숫자 중에 딱 5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9.5%. 28년 만에 움직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고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이 중 절반인 4.75%를 내십니다. 둘째, 7번. 8번 올리기로 한 것 중에 올해 1번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7번이 남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법 부칙에 적힌 대로 자동으로 오릅니다. 셋째, 13%. 2033년에 도달하는 최종 요율입니다.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본인 몫이 지금 19만원에서 그때 26만원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38만원에서 52만원이 됩니다. 넷째, 43%. 소득 대체율인데 이건 올린 게 아니라 2028년에 40%까지 내려갈 예정이던 걸 멈추고 되돌린 값입니다. 그리고 이 43%는 40년을 꽉 채워 가입했을 때의 숫자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받으실 금액은 가입기간이 정합니다. 다섯째, 8년.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이 미뤄지는 기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5년, 그러니까 2071년이라는 숫자에는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더 올린다는 전제가 붙어 있고 그 전제를 빼고 법 개정 효과만 보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따로 계산한 값도 2057년에서 2065년 똑같이 8년이었습니다. 숫자가 다른 게 아니라 조건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기금 소진은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뜻이지 연금을 안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번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법에 들어갔습니다. 겁을 드리려고 오늘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더 내는지,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숫자로 아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정리해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전부 제도 설명이고 어떤 상품을 사시라거나 연금을 이렇게 굴리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쓴 숫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신다면 공단에서 본인 가입기간을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43%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가 여러분 연금을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